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나요? 아마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머리맡에 둔 스마트폰부터 집어드실 겁니다. 알람을 끄고 밤사이 온 메시지를 확인하고 습관적으로 SNS 피드를 쓱쓱 넘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 비극은 시작됩니다. 2026년 최신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의 SNS는 우리 뇌의 도파민 기준선을 비정상적으로 높여놓습니다. 남들의 화려한 일상과 나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비교하며 뇌는 이미 나는 부족하다는 미세한 패배감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방어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문득 무례한 한마디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쿵 내려앉고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져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대화가 끝난 뒤에야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라며 자책하며 밤잠 설친 경험 누구나 있을 겁니다. 단언컨대 그건 당신의 멘탈이 역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당신의 뇌가 생존 모드에 갇혀서 단 0.1초 만에 시스템을 강제로 셧다운시켰기 때문입니다. 2026년 최신 서외신경과학 논문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위협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예민한 경보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공격하는 순간 이 편도체는 즉각적으로 비상벨을 울리며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을 마비시킵니다. 이를 편도체 하이제킹이라고 부르죠. 이 현상은 회의 중에 갑자기 소방벨이 울려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성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소방벨 소리가 너무 커서 목소리가 묻혔을 뿐이죠. 원시시대 맹수를 만났을 때의 동결 반응이 현대의 무례한 말 한마디에 똑같이 작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신체적 통증까지 느끼는 이유는 뇌의 거울 뉴런 때문입니다. 2026년 사회신경과학 논문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사회적 배제나 언어적 공격을 받을 때 실제로 칼에 베이거나 뜨거운 것에 데었을 때와 똑같은 영역인 전측 대상회를 활성화합니다. 즉, 무례한 말은 우리 뇌에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물리적인 폭행으로 접수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얼어붙고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뇌의 눈물겨운 사투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거절 민감도가 높은 분들은 타인의 공격을 자신의 생존 위기로 직결시킵니다. 뇌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나는 무리해서 쫓겨나고 죽을지도 몰라 라는 구석기 시대의 공포를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낡은 시스템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실제로 30대 직장인 수진 씨의 사례를 볼까요? 그녀는 매일 아침 상사의 비아냥에 속수무책으로 얼어붙었습니다. 화장실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던 그녀가 바뀐 건 자신의 뇌에 방화벽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심리적 거리두기 스티커입니다. 무례한 말을 듣는 순간 상대방의 이마에 데이터 전송 중 비논리적 오류 포함이라는 노란색 스티커가 붙어 있다고 상상하세요. 자극을 나의 일이 아닌 외부 정보로 재정의하는 것만으로도 편도체의 흥분은 25% 이상 감소합니다. 상대방의 입에서 나오는 독서를 나를 찌르는 칼날이 아니라 그저 공기를 타고 날아오는 오염된 패킷으로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셧다운된 뇌를 재부팅하는 54321 그라운딩입니다. 뇌가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주변에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소리 4가지, 느껴지는 촉감 3가지, 냄새 2가지, 맛 1가지에 집중하세요. 오감 자극은 전전두엽의 전원을 다시 켜는 가장 빠른 스위치입니다. 여기에 더해 발가락 끝에 힘을 주어 바닥을 움켜쥐는 소매틱 앵커링을 병행해보세요. 발가락 끝에 힘을 꽉 주며 나는 지금 단단한 땅 위에 서 있다고 속으로 되뇌는 겁니다. 뇌의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함으로써 뇌에게 안전신호를 보냅니다. 이 기술은 뇌의 위협 탐지 시스템을 일시 정지시키고 관찰 시스템을 활성화합니다. 수진 씨는 상사가 독서를 내뱉는 순간 테이블 아래에서 발가락에 힘을 꽉 주고 차 마시는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관계의 유형에 따라 대응 강도를 조절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개념은 상태 게임입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서열을 낮추고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 합니다. 당신이 얼어붙거나 당황하면
그들의 뇌는 내가 이겼다는 보상을 얻고 공격을 반복합니다. 직장 상사가 비난을 던진다면 질문형 방화벽을 쓰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점을 의미하시는지 알려주시면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비논리적 비난을 논리적 업무 영역으로 강제 소환하는 겁니다. 상대의 상태 게임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고 다시 업무 모드로 판을 바꾸는 것이죠. 친구 사이의 교묘한 비꼬기에는 거울 치료 방화벽이 효과적입니다. 나니까 이런 말 해주는 거야 라는 말에 그 표현은 내가 좀 불편하네 라고 차분하게 경계를 긋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력한 심리 기술 하나를 더 보강해 드릴게요. 바로 3초의 정적입니다. 무례한 말이 끝난 뒤 대답 대신 상대의 미간을 가만히 3초간 바라보세요. 이 짧은 침묵은 상대방에게 내 공격이 통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동시에 당신의 뇌가 다음 전략을 짤 시간을 벌어줍니다. 뇌과학적으로 침묵은 상대방의 편도체를 자극합니다. 왜 반응이 없지? 내가 실수했나? 라는 불안감을 상대에게 역으로 전송하는 것이죠. 방화벽 가동 시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짚어봅시다. 첫 번째 실수는 상대방을 이기려 하는 것입니다. 방화벽의 목적은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온을 사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불쾌한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는 것입니다. 대신 나는 지금 억울함이 6대4 비율로 섞여 있구나 라고 정확히 이름을 붙여주세요. 방화벽을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드는 비결은 3인칭 관찰자 중계의 기법입니다. 무례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내 머릿속에서 스포츠 해설가가 되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아, 지금 상대방이 날카로운 공격을 시도하네요. 지수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바로 평정심을 되찾습니다. 라고 속으로 중계해 보세요. 2026년 미시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을 나가 아닌 그녀 혹은 이름으로 부르며 상황을 객관화할 때 감정 조절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는 뇌의 자기 참조적 처리를 담당하는 부위를 잠재우고 상위 인지 기능을 활성화하는 고도의 뇌 해킹 기법입니다. 이 중계방송 하나로 당신은 상처받는 피해자에서 상황을 조율하는 감독으로 지위가 격상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주도권은 상대방의 평가 아래로 기어들어갑니다. 불교 심리학에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타인이 던진 무례한 말이지만 그 말에 대해 자책하고 고민하는 것은 내가 나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무채색 조약돌처럼 반응하는 그레이락 기법을 기억하세요. 감정적 동요를 보이지 않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며 상대가 원하는 감정적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이죠. 공격이 재미없어지면 상대는 스스로 물러나게 됩니다. 타인의 쓰레기를 내 집 안방에 보관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인지해야 할 사실은 간접 스트레스의 위험성입니다. 2026년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는 바이러스처럼 전염됩니다. 무례한 사람이 내뿜는 부정적인 에너지는 단지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신경계를 긴장시키죠. 이때 필요한 것이 심리적 투명 유리창 시각화입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 아주 두껍고 단단한 방음 유리창이 내려와 있다고 상상하세요. 상대가 소리를 지르거나 비아냥거려도 그 진동은 유리창에 부딪혀 흩어질 뿐 당신의 몸 안으로는 단 1%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시각화 훈련은 뇌의 섬엽 부위를 자극하여 타인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나를 객관적으로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저 소음은 유리창 밖의 일이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시작합니다. 자려고 누웠을 때 낮의 말이 떠오르는 반추 현상이 일어난다면 기억 제공고와 기술을 쓰세요. 괴로운 장면을 흑백 사진으로 상상하거나 상대의 목소리를 도널드 덕 같은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로 바꿔 재생하세요. 2026년 하버드 연구팀에 따르면 불쾌한 기억에 시각적, 청각적 왜곡을 가하면 편도체의 공포 반응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이것은 뇌의 해마에 저장된 기억 파일을 공포 카테고리에서 개그 카테고리로 강제 이동시키는 작업입니다. 이제 실전 훈련입니다. 스트레스 접종을 시작하세요. 식당에서 주문을 정중하게 다시 요청하거나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마이크로 도전은 뇌에게 거절해도 안전하다는 자신감을 학습시킵니다. 사실 우리 뇌는 상대방이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무례함의 기운을 감지합니다.
만약 방화벽을 가동했음에도 내면에 찌꺼기가 남았다면 물리적 배출이 필요합니다. 뇌는 물리적인 움직임을 통해 감정의 종결을 확인합니다. 대화가 끝난 후 손을 씻거나 가볍게 몸을 털어내며 이 데이터는 삭제되었다라고 선언하세요. 2026년 신경과학계에서는 이를 신체적 인지 종결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이 사소한 동작을 통해 비로소 비상 상태가 끝났음을 인지하고 코르티솔 분비를 멈춥니다. 마음의 상처를 닦아내듯 실제로 손을 씻는 행위만으로도 우리 뇌는 억울함과 불안감을 상당 부분 씻어냅니다. 방화벽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 깨끗한 마무리에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나기 직전 미리 뇌를 훈련하는 프리프레이밍 기법을 써보세요. 어려운 회의나 불편한 친척 모임에 가기 전 거울을 보며 뇌에게 명령하세요. 오늘 나는 관찰자 모드로 들어간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나라는 사람의 본질과 상관없는 데이터일 뿐이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미리 전전두엽에 보안 프로토콜을 입력해두면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 편도체가 발작할 확률이 40% 이상 줄어듭니다. 이것은 뇌의 가소성을 이용해 미리 심리적 갑옷을 입는 행위입니다. 공격을 당한 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나를 통과해 지나가도록 길을 미리 열어두는 것이죠. 이 작은 예행 연습이 당신의 하루 전체를 구원할 것입니다. 흉부의 압박감이나 입안이 마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방화벽의 절반은 설치된 셈입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3가지 기둥으로 지탱됩니다. 첫째는 불완전한 자기 수용입니다. 얼어붙은 나를 자책하는 대신 내 뇌가 나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것이죠. 둘째는 감정의 세밀화. 셋째는 가치 중심의 행동입니다. 무례한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서 지나가는 행인 일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 에너지를 쓰는 것은 길가에 짖는 개에게 일일이 대꾸하느라 목적지를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의 에너지는 한정된 자원입니다. 2026년 한 연구에 따르면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데 소모되는 에너지는 하루 전체 의지력의 3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 에너지를 아껴서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고장난 레코드 기법을 기억하세요. 상대방이 무례하게 계속 선을 넘으려 할 때 우리는 새로운 변명을 찾느라 뇌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혹은 그 말씀은 저를 불편하게 하네요. 라는 단 한 문장을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똑같이 반복하는 겁니다. 상대가 어떤 논리로 공격해오든 당신은 같은 문장으로 응수하세요. 뇌과학적으로 반복되는 단호한 메시지는 상대방의 무에 공격 불가라는 인식을 가장 빠르게 심어줍니다. 여러분의 뇌 안에는 이미 유능한 보안 요원과 소방관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기술들은 그들이 사용할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누군가 당신의 영역을 침범할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방화벽 스위치를 올리세요. 방화벽을 성공적으로 가동한 직후에는 스스로에게 심리적 보상을 주세요. 방금 대응 정말 멋졌어 라고 칭찬하는 순간 뇌에서는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 보상은 뇌에게 방화벽을 가동하는 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각인시켜 다음번에는 훨씬 더 쉽고 빠르게 방어 시스템을 켤 수 있게 도와줍니다. 자존감은 거창한 승리가 아니라 이런 작은 성공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견고한 성벽입니다. 당신이라는 시스템은 보호받을 자격이 충분하며 그 누구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의 기분을 망칠 권리는 없습니다. 21일간의 방화벽 일지 작성을 통해 이 회로를 당신의 본능으로 만드세요. 오늘 밤 거울 속의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네 마음을 지키느라 고생 많았어. 너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누군가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할 때 그것은 그들이 당신의 빛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뱉는 질투 섞인 비명일 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 빛나는 존재입니다. 오늘 설치한 뇌 방화벽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로운 정원을 가꾸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강함은 상대의 무례함에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평화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당신의 뇌는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유연해져 있을 겁니다.
15분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방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리분석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을 가장 많이 사랑해주는 밤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